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이빙 갈 때 저희가 어떤 짐을 챙기는지, 어떤 가방이 유용한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여행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공항에 갈 때 비행기 탈 때 짐을 분류하는 법, 비행기 탈 때 짐을 싸는 법에 대해서 그냥 워낙 익숙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 배낭에 무엇을 넣는지, 트렁크에 무엇을 넣는지, 카메라는 어떻게 챙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 싸는 법뿐만 아니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있어서의 여행 경험이 많지 않다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공항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실수들,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합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딱 요 세팅이 저희가 보통 해외여행 갈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세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요거보다 큰 트렁크, 마리나 트렁크가 하나 더 있어요. 마리나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나 개인 옷들, 수영복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요 제 트렁크, 제 배낭, 그 다음에 저희 다이빙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희 트렁크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는 굉장히 오래된 트렁크예요.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입사하고 나서 출장 갈 때 샀으니까 벌써 한 13년, 2010년도에 산 트렁크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트렁크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리보아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물건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여행 다닌 역사가 담겨있는 트렁크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아끼고 있어요. 여기 처음에 보면 이제 수건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요 수건 같은 경우에 차곡차곡 쌓아둔다거나, 혹은 제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후드, 두꺼운 옷들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놓고 뚜껑을 딱 닫으면은 이 트렁크 안에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고 아주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수건 같은 경우에 바깥쪽으로 하나 놓고요. 이거는 저희 상비약이에요.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필요한 상비약들은 여기에 넣어서 트렁크에 넣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요게 바로 저희 카메라 다이브 하우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끼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도 트렁크에 들어 있고요. 줄을 풀으면은 얘는 돔이에요. 카메라 돔. 우리 방수 하우징, 수중용 카메라의 방수 하우징 앞부분에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큰 돔 있잖아요. 그 돔 같은 경우에도 옷이랑 수건,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트렁크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부품입니다. 이거 방수 하우징 돔과 카메라 바디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부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방수 하우징의 본체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방수 하우징 본체와 혹은 저희가 사용하는 고프로 하우징, 그리고 고프로 같은 것들 방수 하우징 틈틈에 끼워 넣어가지고 트렁크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들이에요.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와 카메라 배터리용 케이블들, 기타 노트북을 위한 케이블들, 케이블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어서 카메라 장비 제외하면은 제 가방에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틈틈이 다이브 마스크, 외장하드, 그 다음에 옷까지 몇 개. 사실 저는 해외여행 갈 때 거의 옷을 안 가지고 다녀요. 수영복 2벌, 나시티 한 2~3벌, 요게 끝인데 요걸로 제 짐은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더 필요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이빙 관련해서는 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넣어서 트렁크에 넣어주지만, 이제 다른 기타 다이빙을 위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빙 가방에 넣어두고요. 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넣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비행기가 항공편에 따라 혹은 항공사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서 한 수화물당 최대 무게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몰디브를 갈 때 스리랑카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고 하면은 인당 80kg의 무게 제한만 있지 몇 개의 짐으로 나누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럴 때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렁크에 보통 넣고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이판을 간다고 했을 때 티웨이라거나 제주항공을 탄다고 하면은 한 러기지당 23kg의 제한이 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런 저울입니다. 요 저울 같은 경우에 뭐 쿠팡 같은 데서 주문하시면은 뭐 한 몇천 원이면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바로 요걸로 대충이나마 출국하기 전에 무게를 재어보고, 만약에 이 트렁크가 무게가 23kg이 넘었다, 그대로 가시면은 공항에서 바로 트렁크 열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꼭 한번 무게를 재어보시고요. 뭐 꼭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체중계를 이용해서 트렁크 무게를 재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서도 국내선을 타야 될 수도 있고 여행지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저울을 항상 챙겨 다니면서 트렁크 무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혹 가다가 엑스레이 투과하고 나서 요 웨이트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외장하드나 웨이트 때문에 다시 한번 공항 사무실에 불려가서 요거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걸렸다? 그러면은 웨이트나 외장하드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갈 때마다 또 살짝 불려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드론 때문이에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의 추가 배터리는 당연히 무조건 배낭에 넣어서 가져가야 됩니다만은 이 트렁크에 넣어서 보낼 수 있는 제한 항목 중에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들은 이 트렁크에 넣어서 보낼 수 있어요. 다만 특정 항공사나 특정 공항에서는 요 드론 안 되니까 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애매한 게,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스리랑카 항공을 탔을 때는 드론을 빼야 하는데, 다른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그냥 트렁크에 넣고 붙여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짐 싸실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안 다니시다 보면은 요 짐 싸는데도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각이 지고 부피가 큰 물건들 위주로 먼저 채워 넣는 게 중요하고, 제가 보면은 이런 옷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정사각형으로 예쁘게 접어가지고 한 칸씩 쌓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못 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얇은 티셔츠나 나시,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의 포장재로 쓰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외장하드를 한번 감아가지고 넣는다거나, 혹은 드론을 여기에 넣을 때는 드론을 감아가지고 넣는다거나, 부피가 큰 물건들을 먼저 집어넣고 남아있는 틈에 이런 수영복이나 티셔츠를 꾸겨 넣어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짐을 싸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트렁크에 담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건이라든지 두꺼운 겉옷이라든지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거나 접으면 생각보다 부피가 굉장히 커져서 많이 넣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얇게 펴서 위에 덮어주는 식으로 짐을 싸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카메라 하우징이 들어있어서 각이 졌는데 이쪽은 많이 비어있잖아요. 쫙 펴서 접어주면서 이쪽만 살짝 접어주는 식으로 맞춰주시면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짐들이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배낭인데요.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갑, 볼펜, 수첩, 닌텐도 스위치, 아이팟, 핸드폰 이런 것들을 넣는 용도, 거기에 플러스 간단한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저 트렁크에는 카메라 하우징만 들어있고요. 실제 카메라 바디와 렌즈 같이 조심해서 간수해야 되는 전자제품들은 요 가방에 넣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물통을 끼워서 다니고, 요 앞쪽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돈이랑 여권들을 넣고 있는데, 사실 치안이 안 좋은 곳을 간다, 유럽 여행 가실 때 이런 배낭 들고 여기에 여권이랑 돈을 넣는다, 내 여권은 공공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요 가방 안에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다른 포터에게 짐을 맡기지 마시고 요 가방만큼은 꼭 직접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우리 맥가이버 칼이라 그러죠? 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 하나는 꼭 챙겨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까 쉽게 실수하기 좋은 게 요거 공항에서는 반드시 트렁크에 넣고 붙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배낭에 넣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가 그냥 뺏기고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항상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트렁크에 넣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진짜 여행 갈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물건이 바로 요거예요. 보면은 USB-C 타입 2개랑 USB-A 타입 3개의 포트가 달려있고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제 콘센트로 변환할 수 있는 요 제품인데 이거는 정말 너무 편해서 어느 나라 어느 공항 라운지에서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핸드폰 충전, 애플워치 충전, 에어팟 충전 다 가능하고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요 콘센트에 그냥 끼워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 하나 말이나 하나씩은 배낭에 항상 챙기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깜빡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나 카메라의 배터리, 고프로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수량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엄격하게 따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를 가져가면서 배터리 2개를 챙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고프로 배터리 2개를 챙겼어요. 그리고 드론 배터리 2개를 챙기고 보조 배터리 하나를 챙겼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개수가 총 7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머지 2개를 버려야 합니다. 카메라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카운트 안 하는데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개 제한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배터리도 방수 하우징 때문에 따로 배낭에 넣고 다니거든요. 좀 깐깐한 직원들은 요것조차도 2개로 카운트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평소에 배터리 버리는 순서라거나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싼 배터리라 그러면 고프로 배터리겠죠? 고프로 배터리부터 처리를 한다거나 혹은 요런 일회용 배터리부터 처리를 한다거나 미리 짐을 쌀 때 내 배낭에 들어가 있는 여유의 배터리가 몇 개인지를 꼭 카운트 하시고 짐을 싸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오즈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즈모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런 배터리 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은 3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험에서 공항에서 요거는 하나로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즈모용 3개의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보조 배터리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공항 무사 통과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배터리였습니다. 요거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낭에는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항상 사용하는 물건들 안경, 선글라스, 렌즈, 닌텐도 스위치, 지갑, 간단한 긴팔옷 같은 것을 넣는 용도로 쓰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여행 갈 때는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들 비행기 탈 때 피는 어떻게 하는가? 다이빙 가방은 어떻게 싸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저번 영상에서는 그냥 다 때려 박아서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저희가 어떻게 가방을 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항 갈 때 딱 다이빙 가방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런 가방을 좀 썼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오머에서도 이런 가방이 나오고 리더핀에서도 비슷한 가방이 나오고 재질은 조금 다르지만 국내 업체들도 이런 식의 가방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가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내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보다 얇고 가벼워서 개인적으로 핀만 챙기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만약에 저희처럼 커플로 여행을 가시거나 여러 명에서 여행을 갈 때 붙여버리고 싶을 때는 이런 가방이 조금 난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랑 마리나 같은 경우에 이 가방을 2개씩 들고 다녔고 붙이려고 이 가방 2개를 테이프로 둘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체크인 할게요 그러고 카운터에 갖다 주면은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방 2개를 테이프로 묶었다고 2개로 카운트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가서 박스 포장을 해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여행지 가서도 그 테이프를 다시 끊고 집에 갈 때도 다시 테이프를 감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로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핀이 날카롭고 단단하고 이 가방의 재질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몇 번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해진다거나 찢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방을 찾다가 정착한 가방이 이 가방입니다. 이제 물론 딱딱한 하드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딱딱한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의 크기와 개수가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좀 빵빵해지는 재질이라 저희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싸는 담당이 마리나기 때문에 이 가방에 대한 설명은 마리나님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빙 가방을 쌀 때 저희는 2명인데도 이 한 가방으로 처리가 돼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 가방에 핀 두 쌍을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다 여기에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 어떻게 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가방 안에는 저희는 핀을 싸기 위해서 뽁뽁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비치 타올이나 아니면 슈트를 이용하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핀의 날카로운 부분은 슈트로 감싸서 가방을 싸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핀 한 쌍 알레한드로 거 나왔고, 이거는 제 거.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다이빙 갈 때 사용하는 메쉬백과 다른 비치백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같이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 가방은 안쪽에 큰 공간도 있고 이 바깥쪽에도 작은 주머니도 있어요. 여기에도 되게 수납 공간이 커서 저희는 여기에 이런 SMB나 스노클, 웨이트 벨트 혹은 슬리퍼도 여기다가 같이 담아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가방을 싸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 가방을 쌀 때 두 쌍을 넣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핀이 이렇게 똑바로 돼 있지가 않고 약간 휘어 있어요. 그래서 핀을 넣을 때도 약간 테트리스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끝에가 블레이드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깨질 위험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슈트 안 가지고 다니시면 비치 타올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이 잘 접어주고 그다음 바닥에 먼저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풋포켓이 겹쳐져 있으면 높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펴줘서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가방 끝까지 잘 밀어 넣고 그 다음으로는 알레한드로 핀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 끝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슈트로 감싸줍니다. 이거 순서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 옆부분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 가방에. 그런 곳에는 이런 가방들을 납작하게 말아서 옆에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이것도 길쭉하게 하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옆쪽에 핀의 밑부분을 좀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핀을 넣은 다음에 공간이 가장 남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런 비치 타올이나 수영복 같은 거를 더 넣어서 공간을 채워줄 수 있어요. 다음 잠가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앞주머니에다가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스노클, SMB, 웨이트 벨트, 그리고 샌들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끝! 참 쉽죠? 저희가 여행 갈 때 이 가방에 정착한 또 하나의 이유가 마리나 새로 사용하는 핀이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하고 있는 핀이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리더핀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런 가방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쉽게도. 그죠, 마리나님? 네. 그래서 그런 핀도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좀 찾고 좀 많은 물건이 들어가고 질기고 튼튼한 그런 가방을 찾다가 정착한 게 이 가방인데, 다이빙 가방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와, 지금 말도 안 되게 비싼 가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실제로 효율성이라든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공항을 간다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공항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승무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권한의 폭이 조금 넓어요. 그리고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고지식하고 권한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요거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붙여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요거를 가져갔더니 저희 수화물 규정은 91cm까지가 한계입니다. 91cm가 넘는 것은 대형 수화물로 붙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모양이 꼬불꼬불하니까 자로 쟀더니 91점 몇, 92? 대충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런 가방 사용할 때 마리나 가방이랑 저희 가방 두 개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수화물로 붙이려고 내밀었더니 요 테이프로 붙인 것은 빠질 수가 있고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한 번 얘기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하던 것과 다른 케이스가 생긴다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 항공사를 탑승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승무원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절대 2번 이상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공항에서 안 된다 그럴 때가 있고 항공사에서 안 된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해야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젠틀하게, 그리고 지난번 탑승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규정이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승무원분의 재량에 따라서 그냥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핀 보냈을 때 안전하냐? 100% 안전하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에서 핀이 파손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알아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바구니 위에 올려둡니다. 공항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막 무거운 트렁크를 이 위에 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절대 짐을 배치하지 않아요. 최소한 국내 공항, 국내 항공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유럽 국내선들, 미국 국내선들 같은 경우에는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뭐 항상 100%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행을 갔던 아시아 국가들, 몰디브를 포함한 인도양, 호주, 하와이까지 요 범위 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다이빙 여행 갈 때 짐 싸는 법, 공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저희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셨던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